자, 대방강물 하안경 약창계라. 약창계는 하안경은 지금 우리 현존하는 하안경이 40하안경, 60하안경, 80하안경 이와 같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40하안경은 입법 개품만 원래 80하안이 20건이 되어 있는데 입법 개품만 4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40하안경은 빼고 80하안경은 39품으로 되어 있어요. 7처 9회 39품. 60하안경은 7처 8회 39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비교하는 것은 중간중간 내용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하안경을 배우실 만한 그런 전개 안 되기 때문에 그 책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나중에 같이 읽어보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그 의식집 속에 있는 약창계는 몇 자? 770자. 그 110행이 되겠죠. 그런데 대방강불 하안경, 용수보살, 약창계 이 두 구절을 빼면 몇 구절이요? 108구절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뭘 돌립니까? 108연주 돌릴 때 108연주 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씩 돌리면 뭐가 돼요? 108구절이 이제 다 돌아가죠? 예. 한 구절 하나씩. 그래서 중간에 조금 누락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 하안경은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약창계는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냥 구조정리만 잘 되어 있는 것이고 법성계는 알맹이가 내용적으로 굉장히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하안경은 119절이고 광약창계 하안경은 뭐가 몇 구절이요? 159행이라고 제가 써놨죠? 예. 그 뒤에 이제 참조가 보시고 그러니까 광약창계를 내가 보니까 더 일목요연하게 하안경 내용을 더 잘 구성해가 잘 해놨어요. 그 내용은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자세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창계는 뭐 고독의 세중묘원품 대중을 열거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각해자 설법주를 열거한다. 각해자 설법주 이렇게 나오죠. 법회공도 건강당 건강장법 건강해 이렇게 나온 대목이 있죠. 그게 이제 설법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법계품 선제동자 선지식 뭐 하는 대목 있잖아요. 문서살인 체제에 해가지고 그런 대목이에요. 그 다음 7.9의 39품은 그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상 하는 대목이 있죠. 그런 대목으로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 하고 앞으로 12페이지에 차례 제목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은 어차피 그 전체 구성을 한번 보니까 약창계와 강약창계의 계도례가 부록편이 있죠. 예? 보입니까? 예, 예. 그 앞에 바로 그 12페이지. 그 차례 제목 12페이지 제일 뒷장. 제일 먼저는 근본 하음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설법 대중을 먼저 거명하고, 설법 대중을 찬탄하고, 그 다음 설법 장소를 거명하고, 설법 장소를 찬탄하고, 39품을 거명하고, 39품을 찬탄한다. 이게 이제 하안경 광약창계의 주된 줄거리예요. 제가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지, 그래서 이제 1페이지 넘어가고, 약창계 1포. 약창계는 누가 지었다 그래요? 용수보살이 지었으면은 반드시 산스크리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법문을 번역한 번역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용수보살이 안 짓고 용학보살이 지었는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어디에?
우리 땅에만 있기 때문에 제가 전생에 만들어 놓고 잘못 만들어가 지금 또 다시 만들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용수보살 알리알게 이제 확 들어왔죠? 그것도 어디 가서 거기서 강주씨 약치한 게 지있던다 해도 내가 두드러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한테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경을 만든다 그러면 누가 들었다고 해야 되겠어요? 안한존자가 들었고 누가 증명했다? 부처님께서 그때 설법하신 거 안한존자가 듣고 가섭과 아라한들이 다 증명을 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불법이 흘러가지. 용화선생님이 했단다면 아무도 안 본다. 반드시 우리 누구한테? 세종께서 이와 같이 설했다. 진리는 부처님한테 붙이는 의미를 가탁이라 그래요. 그래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럼 그 제자도 그림을 그린 게 똑같이 있어요. 사인은 누구 거 쓰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답이 됐죠? 용수보살이 화엄경을 가져왔다고 하는 설이 있기 때문에 약창계를 누가 짓대야 제일 영업 있겠어요? 용수보살.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 가면 가끔씩 뭐가 있습니까? 명품 옆에 짜가가 있잖아요. 가짜 있죠? 예, 짝퉁. 예? 짝퉁이 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래도 그 정도 얘기하면은 약창계는 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역자, 번역해놓은 사람이 없는 문헌이다. 내가 판본을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번역자가. 그래서 해인사에 지금 남아있는 그 오션 HCM하게 저기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저거 해가지고 약창을 보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통되는 뭔가 유사한 약창계와 49구절 정도가 더 많은 광약창계가 함께 수정되어 있다. 이렇게 저기 한글로 된 광약창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약창계 유통은 그 하안경의 전례, 그 정도 하고 하안경의 전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안경은 누가 가져왔어요? 용수보살이 어디에서? 용궁에서 가져왔다. 진짜 용궁에서 가져왔을까요?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가져왔다 해가 제가 그 용궁을 찾아가지고 스킨스쿠버를 일부러 배워가지고 갔는데 하안경이 한 권도 없어. 자, 의미로 파악해야 됩니다. 용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용궁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다의 뭐다? 중심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다. 그죠? 서울의 중심은 경복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복궁은 제일 건설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왕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네. 용궁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을 때는 특정한 뭐 용족이 산다든지 이런 장소를 지칭하는 수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 대성경전의 의미가 잘 파악되지가 않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께서 이 하안경 이만큼 설하실 수가 없어요. 숱한 사람들이 명멸되어 가면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에 대해서 합당한 시인을 하고 정명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과 그 이런 경전들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체험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 물고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거든. 남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도래하거든. 하나의 잡지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용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용궁은 이 불교, 특히 대성불교, 이런 것들이 가장 융성하게 발달되어 있는 곳, 흔히 이제 하안경에 이제 우정국에서 편집됐다, 뭐 경전 성립사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도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데, 이 경전은 우리 흔히 경전의 바다라고 얘기하고, 뭐 통사 같은 데 가면은 해장보각이라고 있어요. 해장보각. 바다 창고의 보배를 간직해가 있는 그런 정각이다. 이런 게 그 대장경 잔뜩 해놨거든요. 예? 그 해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 창고고, 허공장이라는 하늘 창고고, 허공 창고고, 그죠? 지장이라면은 땅 창고고, 뭐 지장 하잖아요. 예. 뭐 무진장이라면 뭐 큰 창고고,
금강장이라면 다이아몬드 창고고. 예? 예. 그렇듯이 이 용궁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교의 뭐 용장이라도 가만히 아니겠죠. 거기서 아주 대성불교가 발달된 곳에서 뭘 가져왔다? 함경을 가지고 왔다. 이래야지. 뭐 저기 바다에서 가서 다이빙 해가지고 그렇게 눈이 어두운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용궁이라는 것도 뭐라고 해야 돼요? 가장 불교 경전의 중심되는 곳에서 뭐가 있다? 함경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네. 경전의 바다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이 함경이다. 그래서 이 함경은 상본 함경이 있고, 중본 함경이 있고, 하본 함경인데, 하본 함경이 10만 개송 48품이다. 이제 48품 딱 들어오니까 눈에 팍팍 들어오죠? 네. 대성에서는 이게 법수 같은 걸 그 법화경이나 하경이 더 잘 봐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편해요. 법화경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통기성 열애 부처님의 16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처님의 아버지가 정반왕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돌대가리죠, 돌대가리. 소경이 결핍인 사람. 그럼 대통기성 열애불의 16번째 아들이 서가모니 불이다. 왜 경전에 이렇게 써놨을까? 뻔한 역사적인 사실인데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래요. 저 또 잔다. 난 왜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 이해가 안 난다. 다른 생각 잠시 하고 있다고 졸아봅니다. 예? 그러면 다 까먹고 하나도 없어요. 집중하세요. 네. 성질이 별로 안 좋아. 하보는 10만 48품인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39품? 39품 10만 개성경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창계가 틀린 것이다. 약창계는 80화환경은 4만 5천 개성이다. 여기 써놨죠? 저 밑에. 60화환경은 3만 6천 개성이에요. 80화환경은 4만 5천 개성이에요. 근데 하본 화환경은 몇 품? 10만 개성이고 48품인데 우리가 보는 화환경은 뭐 상본도 아니고 중본도 아니고 하본도 아니고 무슨 본? 약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60하환경, 80하환경, 정원본 40하환경,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구해본 게 티벳 장경 45품인데 뭐 티벳 말을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구해놓기만 하고. 그건 까먹는 거. 어른선이 한 줄 이렇게 구해놓기만 하고. 그렇게. 자, 그래서 함경에 나중에 글본 같은 거 좀 참고하시고, 그죠? 네. 그럼 이 함경을 약창계는 용수보살이 지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미안합니다만은, 그냥, 용수보살한테 얹혀가지고 지었다 하자 이런 것도, 그죠? 네. 그리고 함경이 실제로 우리가 보는 80함경은 48품이 아니고 39품이고 4만 5천 개성인데, 다음에 원만 숫자를 열이라고 하니까 10만 개성.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48이라고 하는 거, 4월 초팔 같은, 그죠? 그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48품이라고 명명했다. 그 함경에 뭐 그 쪼가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48품이라 하는 거예요. 함경에는 9개도 몇 개? 10개. 11개도 10개. 그리고 우리가 열의 10호 한번 해봅시다. 열의 언공, 정변지, 명행도,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몇 개? 10개. 손가락이 몇 개요? 10개. 발가락이 몇 개? 10개. 그래, 무조건 10개. 연극 되게 다르다, 10개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무상사하고 뭐하고 붙여야 된다, 이러고 뭘 불, 세존이 붙여야 된다, 이런 거는 경강부에 어거지 쓰는 겁니다. 그죠? 11개도 몇 개다? 10개. 하항경에서는 그런 게 많아요. 사람 이름 이렇게 하다 보면 9개도 나오고 11개도 나오거든요. 그래도 10개요. 오늘 오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 했죠? 무엇을 먹고 사나? 뭘 먹고 사나? 이렇게 써놨던데. 뭘 먹고 살아요? 열반경에는 법피 선녀를 먹고 산다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연뿌리가 있어요. 연뿌리. 연뿌리에 보면 구멍이 뻑뻑뻑뻑 뚫혀가 있죠? 그 몇 개예요? 10개. 어떻게 할게요? 바깥에 9개죠? 작은 거 2개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중간에 하나가 뚫혀가 중통외직이라 중간에 텅 비가 있고 바깥은 꼿꼿하고 정정정식이라 꼿꼿하게 돼서 멀리서 감상할지언정 연꽃은 가까이서 감히 가지고 놀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돼 있죠. 그러니까 뭐 불신부지래라. 그럼 덩굴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연잎 큰 거 하나에 연꽃 하나씩 올라오죠. 깊은 물에는 꽃이 크게 피고 잎도 크고 얕은 물가에는 이파리도 작고 꽃도 작고 그렇게 피죠. 연잎파리 하나에 그거 하나. 그 뿌리를 이렇게 해보면 몇 개? 10개. 연뿌리 안 셀려봤어요? 양심이죠. 오늘부터 연뿌리 반찬 나오면 이렇게 동그랗게 바깥으로 9개요. 중간에 하나 이리 간제해가지고 하나 딱 뚫혀가 있어요. 10개 대가 있어요. 별거 다 해줘야 된다.